여러분들이 디지털 기기를 많이 만지면 당연히 언어의 수준이 떨어지고요. 사회적인 어떤 활동도 당연히 능력이 저하되겠죠. 해내기 위해서는 절제를 해야 돼요. 이게 이제 균형이에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우리가 공부를 하더라도, 게임을 하더라도 50분을 하고 좀 10분 쉬었다가 이제 하면은 이게 좀 확률이 좀 떨어지는데, 중독이 될 확률이. 그런데 한 번 하면 멈추기가 어렵죠. 그러니까 그게 어렸을 때부터 습관이 안 돼 있으면 점점 더 자기도 모르는 사이에 빠져들어가는 거죠. 정말 중요한 건 환경입니다. 환경. 그러면 이제 이걸 보시면요. 예전에 저 어릴 때는요. 온통 그 책상 위에 책밖에 없었고요. 밑에 만화책을 숨겨놨어요. 제 어릴 때는요. 근데 요즘은 책상이 어떻게 되어 있냐면요. 이게 보시면 이게 PC방인지 공부방인지 헷갈릴 정도예요. 그래서 학부모들은 절대 사실은 아이들 독방을 줘서는 안 되는 지금 상황으로 돼버린 거죠. 여러분도 아시겠지만 실리콘밸리가 우리나라에 세계적으로 가장 IT가 가장 뭉쳐있는 곳이 실리콘밸리잖아요. 근데 그분들,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스티븐 잡스라든지 또 밑에 빌 게이츠나 이런 경우는 절대 자기랑 친한 사람, 자기 자녀한테 절대 디지털 기기를 못 만지게 합니다. 예. 그리고 이제 어느 정도 성장이 되면 당연히 디지털을 해야죠. 제가 멀티미디어 전공이기 때문에 맨 저도 컴퓨터밖에 안 합니다. 그런데 컴퓨터를 해야 되지만 컴퓨터를 하면 안 되는 거예요. 도대체 뭔 소리냐 이렇게 생각하시겠죠? 바로 이겁니다. 이게 바로 균형이에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그 사실을 1학년 때 알고 있어야, 그래야 2학년, 3학년 때 이게 문제가 있는 거구나 라고 느끼면서 자기가 균형을 잡으려고 노력을 해야 한다는 거죠. 균형을 놓치면 어떻게 된다 했죠? 제가 무너진다 그랬죠. 그래서 환경이 중요한 겁니다. 여러분들이 스스로 환경을 만들고, 특히 선생님들, 학부모님들이 같이 해야 되는 것이, 사실 아이들한테 준다는 것은 3세가 방학간을 그냥 지나갈 수가 없겠죠. 그래서 가정교육과 학교교육이 중요한데, 사실 최근에 여러분들한테 말씀드리긴 송구하지만 두 개가 다 많이 무너져 있어요. 그래서 학교교육이라도 둘 중에 하나라도 되면 그래도 중독까지 가지는 않습니다. 그래서 부모가 바뀌어야 아이도 바뀐다는 이야기가 있고요. 또 교사가 바뀌어야 학생도 바뀐다는 그런 말이 있습니다. 근데 이 말을 받아들이기가 힘들어요. 왜? 문화가 돼버렸거든요. 그래서 정말 저는 교과과정 중에 하나가 필요한 것이 이런 미디어 중독 예방을 해야 됩니다. 사실은 우리가 물론 이것이 이제 한 달에 한 번 할 수도 있고 일주일에 한 번 할 수도 있는데, 사실은 화재보다 더 위험한 것이 스마트폰이에요. 왜냐하면 이 습관이라는 건 쌓이거든요. 무서운 것이죠. 3살 버릇 여든 간다 이런 말이 있죠. 자, 이거 한번 봐보세요. 이 글을 아마 여러분 다 아실 겁니다. 0세 때부터 우리가 어릴 때부터 태어나자마자 폰을 만지는 것과 30대부터 만지는 게 차이가 많아요. 그러니까 어렸을 때 만지면 이게 다 걷잡을 수가 없어요. 아까 파충류가 된다는 이야기 들었죠. 그런 사람들이 사회적으로 잘 할까요? 못하겠죠. 중요한 거는 몇 살 때부터 다른 것이 있고요. 또 하나는 밤에 만지냐 안 만지냐가 중요해요. 밤에 책을 보면서 잠이 들어야 되는데 이불 안에까지 폰을 가져가는 거예요. 그게 심각한 겁니다. 근데 심각한지 몰라요. 그 이유를 제가 말씀드릴게요. 왜냐면요, 이게 지금 사실 스마트폰이 소통의 도구인데 불통의 도구라는 사실입니다. 다들 아시죠? 예를 들어서 이 영상을 한번 봐보세요. 지난 2010년 2살박이 아기가 담배를 피우는 모습이 포착되면서 전 세계를 발칵 뒤집어놓았습니다. 그로부터 10년이 지난 지금 소녀는 어떻게 됐을까요? 인도네시아 수마트라 섬에서는 알디리잘, 연신 뿌연 담배 연기를 뿜어내는 아이의 모습 예사롭지 않은데요. 아이가 하루에 피는 담배의 양은 무려 40개비. 2살 때부터 하루 담배 2갑을 피운 알디를 보고 사람들은 최연소 골초라고 불렀습니다. 당시 이 모습이 공개되자 인도네시아 정부는 전 세계 사람들로부터 아이 하나도 보호하지 못하는 얼간이 집단이라는 조롱까지 받았는데요. 이에 정부는 알디를 금연시키기로 했고, 금연을 위한 연구진들을 구성해 알디를 관리하기 시작했습니다. 알디의 치료를 담당한 연구진은 처음부터 알디의 손에서 담배를 뺏지 않았습니다. 담배에 대한 알디의 관심을 다른 곳으로 서서히 옮기는 방법을 시도했죠.
연구진들은 알디에게 장난감을 가지고 노는 즐거움, 친구들과의 놀이도 가르쳤습니다. 그 덕분에 알디는 흡연보다 즐거운 일이 많다는 사실을 그때서야 알게 됐죠. 그렇게 지낸 지 2년, 알디는 주변 사람들의 노력 덕분에 마침내 금연에 성공합니다. 하지만 어렵게 금연에 성공한 알디에게 금단 현상이 찾아오고 말았습니다. 알디는 담배로 채울 수 없는 욕구를 음식으로 채우는데요. 결국 음식 과다 섭취로 인해 비만에 이르게 됐었죠. 당시 5살이던 알디의 체중은 24kg, 또래 평균 몸무게보다 6kg나 더 나갔는데요. 하지만 금연에 성공한 알디는 체중 조절도 거뜬히 해냈습니다. 알디의 지금 제가 그 영상을 보여드린 이유는요. 이 방금 인도네시아 알디가 인도네시아인데 더 심각한 사례가 있습니다. 여러분 혹시 아프리카에 말라위라는 나라를 아시나요? 말라위 그런 나라가 있어요. 그 나라는 여기보다 더 심각해요. 왜냐하면 거기 있는 애들은 2살 때, 3살 때부터 담배를 피웁니다. 도대체 이게 왜 저런 이야기를 하실까? 담배보다 더 심각한 것이 스마트폰이에요. 여러분들이 믿으실지 모르는데, 그러니까 여기 예를 들어 말라위라는 나라는요, 담배로 워낙 가난하기 때문에 담배로 먹고 사는 나라입니다. 그런데 학부모 이제 거기에 있는 부모들이 그래요. 인터뷰를 해보니까 뭐라 그러냐면 그 부모들은 그래요. 아니 나도 담배가 나쁜지는 안다. 그런데 다른 애들도 다 한다. 근데 이게 내가 말을 해도 얘가 말을 안 듣는다. 이렇게 답변을 해요. 스마트폰이랑 비슷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우리는 지금 그럴 수밖에 없는 상황이 사는 거예요. 한번 봐보세요. 남들이 모두 사용하기 때문에 문화가 돼버렸어요. 스마트폰이. 그리고 공부로도 써요. 공부로도 안 할 수가 없는 상황이 된 거죠. 그래서 이것이 이러다 보니까 문화가 돼버린 겁니다. 심각한 거예요. 네. 아까 뇌파 보셨잖아요. 파충류가 돼간다. 얼마나 심한 이야기입니까? 그 다음에 스마트폰이 너무 재밌어요. 네, 너무 재밌고 자극적인 게 많아요. 이 자극적인 것이 여러분들 좋은 것 같지만 여러분들을 파괴하고 있는 거예요. 뇌를. 정신세계를 여러분들을 파괴하고 있다. 정신세계뿐만이 아니에요. 네, 제가 좀 이따 설명드릴게요. 그 다음에 2살 때부터 폰을 만진 아이가 성인이 아직 안 됐기 때문에 지금 모르는 겁니다. 얼마 안 됐어요. 지금 유튜브가 활성화된 지가 얼마 안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지금 얼마나 스마트폰을 지금 만지느냐에 따라서 여러분들 인생이 앞으로는, 그러니까 사람은요 당해봐야 알아요. 그러니까 지진이 나봐야 지진을 아는 것이고, 어머니 아버지가 돌아가셔야 그걸 아는 것이지 그 전에는 상상만 하지 몰라요. 물이 사라져봐야 물이 고마움을 아는 거죠. 물이 많으니까 물의 고마움을 알겠어요? 그래서 정말 여러분들이 이 스마트폰이 얼마나 무서운지를 그걸 미리 아셔야 됩니다. 네. 그래서 이 체크리스트를 제가 보여드릴 테니까 여러분들이 얼마나 해당되는지 한번 봐보세요. 네, 화장실에 갈 때 본다. 이제 속으로만 생각하세요. 손 들지 마시고. 나는 밥을 먹을 때 폰을 본다. 이거는 학교에서는 못하죠. 제 말은 집에서라든지 남들이 없을 때 이야기예요. 그게 자기 진짜 모습이에요. 그 다음에 걸어갈 때 스마트폰을, 대화할 때 합니다. 커피숍 가면 대화할 때 폰을 보는 사람들 많죠. 그 다음에 운동할 때 하는 분들 많죠. 그리고 잠자게, 이게 제일 무서운 거예요. 이불 속으로 폰을 갖고 들어가는 게 가장 무서운 겁니다. 네. 왜 그런지 여러분들이 아실 텐데, 그러면 이제 우리가 생각을 뒤집어야 돼요. 어떻게 해야 되냐면, 일단 우리가 아이들만 뭐라 할 수는 없고요. 아까도 나왔지만 알리 봤죠? 이게 정말 창의예술고 학생들은 그래도 괜찮아요. 왜냐면 다른 데다가 악기라든지 음악으로 또 미술로 치유가 가능해요. 어느 정도. 근데 일반 학생들은 오직 그것밖에 없거든요. 즐거움이. 그러니까 아까 알리도 그 꼬마도 자기가 담배밖에 없었던 거예요. 근데 막상 놀아보니까 음악도 재밌고 미술도 재밌었던 거죠. 그래서 또 거기에 이제 운동이 필요하거든요. 여러분들 아까 교장선생님도 그 이야기 했는데, 스마트폰을 하지 마라 하면 더 하게 돼요. 그게 아니고 아까 알리처럼 더 재밌는 게 있다는 사실을 알아야 되는 겁니다. 그러면 당연히 탁구도 치고 뭔가 해야 되는 거거든요. 배드민턴도 한다든지.
근데 그게 다 맞질 않아요. 자기한테 맞는 게 있어요. 그래서 다양하게 이렇게 해보는 것이 도움이 되고, 그 다음에 영화도 좋죠. 예, 제일 무서운 게요, 작을수록 무서운 거예요. 세포도 지금 이 코로나도 세균이 너무 작기 때문에 무서운 거예요. 미디어 기기도 큰 극장이 있고요. 그 다음에 작은 사이즈가 점점 작아지죠. 폰이 작을수록 무서운 겁니다. 그게 사람의 뇌를, 세포를 죽이는 거. 그래서 이 바이러스 하나를 못 잡아서 전 세계가 절정내고 있잖아요. 자, 이 그림 한번 봐보세요. 그림이 참 신기한 그림이죠, 그죠? 한번 봐보세요. 이게 지금 호모 스마트쿠스, 호모 모빌리언스라고요. 사람이 짐승이 돼가는 겁니다. 아까 파충류라 그랬죠. 스마트폰을 많이 하면 여러분들 뇌가 파충류로 가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 여러분들이 에이 설마 정말이에요. 쉽게 말씀드려서 자기의 감정을 자제를 못합니다. 그게 파충류죠. 동물들은 참지를 못해요. 사람이 참지를 못하는 거지. 그렇게 무서운 도구인데 아까처럼 문화가 돼버린 거고 일상이 돼버렸기 때문에 폰을 사용하는 것이 너무 당연하게 된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그걸 아셔야 되고요. 자, 이것만 봐보세요. 자, 그러면 어떻게 되냐면 사회가 소통을 불통의 도구가 돼서 사회적인 생활을, 정상적인 사회적인 생활을 못하게 되고요. 그 다음에 정신적인 악순환이 반복을 하는데 3종 세트라 그래요. 정신병이 공황이라 그래요. 공황, 디지털 치매, 결정장애, 노모포비아. 아주 세트로 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렸을 때 다른 사람이 심하게 오는 거예요. 근데 저 같은 사람은 30대부터 다뤘거든요. 예. 아까 말씀드린 그런 실리콘밸리에 있는 그런 사장님 아들, 딸들은 컴퓨터를 개발하지만 그 사람들은 적어도 성인이 된 다음부터 자유롭게 다루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들 때 잘못 다루면 정신적으로 파충류가 될 수도 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뿐만 아니고 이 폰이 얼마나 담배보다 나쁜 이유. 일단 거북목, 어깨, 허리, 시력 이게 다 나빠지는 게 아니에요. 사람마다 한 가지로 튀어나옵니다. 우리가 뽀르지가 나면 한쪽만 나는 게 아니잖아요. 이쪽에도 났다 이쪽에도 났다 뽀르지가 나죠. 그런 것처럼 사람은 사람마다 다 다르기 때문에 어떤 사람은 눈, 어떤 사람은 목, 어떤 사람은 허리 이렇게 나타나는 거예요. 그러나 어떻게든 나타납니다. 그래서 이것이 어렸을 때부터 3살 버릇 연능가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지금부터 이 스마트폰의 무서움, 이 별거 아닌 것 같은 그런 작은 기계 하나 쳐다본다는 것을 절대 만만하게 생각하시면 안 돼요. 우리가 이걸 행위 중독이라고 합니다. 중독이라는 것은 정확한 경계선이 없어요. 위험군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위험군이라고 해요. 중독 위험군. 아까 제가 체크리스트 보여드렸죠? 그래서 여러분들이 그 체크리스트에 해당이 많이 된다면 하나씩이라도 생각을 하셔서 고쳐야 됩니다. 고치려고 노력을 해야 돼요. 첫 번째 제일 제가 강조하는 건 뭐냐면 역자세예요. 이렇게까지 되면 좋겠지만 이건 아니더라도요. 여러분들 이렇게 한번 해보실래요? 살짝 해보세요. 제 따라서. 예. 이게 가장 상식적이고 좋은 운동이에요. 왜냐면요, 우리 여러분들 꼬부랑 할머니 아시죠? 예, 꼬부랑 할머니가 왜 꼬부랑 할머니가 됐는지 아세요? 대부분 그래요. 일을 많이 해서. 맞아요. 그렇지만 한 가지를 빠뜨렸어요. 50분 일하더라도 10분을 쉬어주면 꼬부랑 할머니가 덜 됩니다. 그런데 교육을 못 받았기 때문에 쉬지 않고 해버린 거예요. 게임도 마찬가지죠. 쉬지 않고 했었을 때는 거의 중독이 옵니다. 그러나 멈출 수 있는 힘, 절제의 힘을 여러분들 나이 때 배우면 여러분들은 훨씬 더 성적이 잘 나오고 훨씬 더 좋은 삶을 살 가능성이 높아요. 아시겠죠? 그래서 여러분들이 지금 나이는 비록 어리지만 여러분들이 지금부터 잘 생각을 해서, 사실 이것은 어른도 마찬가지예요. 이게 절제를 못해요. 근데 그건 습관이에요. 절제를 생활하는 사람들은 절제가 나중에 몸에 뱄니다. 그렇지만 안 했던 사람한테 갑자기 하라고 하면 못하죠. 그래서 여러분들이 균형을, 제가 지금 이 폰을 하나를 가지고 사회적, 정신적, 신체적 이렇게 많은 어려움이 있다. 이런 것들이 앞으로 여러분들한테 다가올 것이다. 오늘 강의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고맙습니다.